안녕하십니까. 시네마자키의 김태훈입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처음 보게 됐을 때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부터 그 영화를 상징적으로 압축한 듯한 화면을 최초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오프닝 시퀀스라고 불리우는 부분인데요. 이 오프닝 시퀀스는 감독과는 별개의 인물들이 제작하는 것이 보통이죠. 자, 히치콕 감독의 영화 사이코의 소울바스부터 데이빗 핀처 감독의 영화 세븐을 담당했던 카일 쿠퍼까지 이 영화사에는 개성 넘치고 정말 천재적인 오프닝 시퀀스 감독들이 있습니다. 자, 시네마자키가 오늘 골라온 몇 편의 영화들은 바로 이 개성 넘치고 예술성 풍부한 오프닝 시퀀스로 유명한 영화들인데요. 여러분이 본 영화들이 과연 몇 편이나 되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Catch Me If You Can. 2D와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는 추적자로부터 딱 한 발짝 앞서 달아나는 한 남자를 따라갑니다. 파일럿에서 의사로 다시 변호사로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는 남자. 네, 그렇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죠. 한 발짝씩 늦게 도착하는 추적자는 톰 행크스. 영화의 내용과 상황을 절묘하게 드러내는 이 재기발랄한 오프닝 시퀀스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특이하게도 미국의 버진 애틀랜틱 항공사의 기내 안전 수칙 영상을 제작했던 런던 넥서스 프로덕션의 작품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나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오프닝 시퀀스라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상큼한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영화 스위니 토드. 기괴하고 암울한 느낌의 영화를 만들어온 팀 버튼답게 캐치 미 이프 유 캔과 전혀 다른 느낌의 오프닝 시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바르자에서 흘러나온 피가 도시의 이곳저곳을 거쳐가는 모습, 복수의 눈이 멀어 온 도시를 피로 물들이는 이발사의 잔인한 운명과 복수가 복수를 낳는 잔혹한 도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도시와 본능이 추구하는 욕망의 눈이 멀어 서로를 해치는 인간군상을 탁월하게 포착해낸 팀 버튼의 영화답게 오프닝 시퀀스만으로도 충분히 관객을 전율하게 만든 영화 스위니 토드, 어느 잔혹한 이발사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실사로 관객을 공포에 빠뜨린 오프닝 시퀀스의 걸작 세븐입니다. 음산한 음악과 무전기 소음이 뒤섞이고 뜻을 알 수 없는 글씨가 불현듯 등장해 관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오프닝. 중간중간 등장하는 화면은 영화 속 연쇄살인범이 살인을 준비하는 모습이죠. 갖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지문을 없애는 연쇄살인범의 모습과 알듯 모르듯한 분절화된 글씨체가 어우러져 관객은 연쇄살인범의 치밀함과 어둡고 음산한 영화의 분위기를 단번에 느끼게 됩니다. 이 탁월한 오프닝은 오직 오프닝 크레딧만으로 할리우드를 주름잡는 그 유명한 카일 쿠퍼의 작품인데요. 소울바스가 움직이는 서체 디자인의 아버지라면 카일 쿠퍼는 이 시대 최고의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 없는 인물입니다. 스파이더맨을 비롯해서 미라, 미션 임파서블 등 웬만한 블록버스터의 오프닝 시퀀스는 모두 다 카일 쿠퍼의 손에서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오프닝 시퀀스만으로 떼돈을 벌어들이는 카일 쿠퍼. 오프닝 시퀀스 예산이 웬만한 영화 제작비를 능가하는 블록버스터라면 몰라도 아무 영화나 카일 쿠퍼의 힘을 빌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산이 작은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는 온전히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법. 여기 아이디어 하나로 명품 오프닝 시퀀스를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저예산 독립영화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 음식, 지갑, 노트, 필기도구 등 누구나 갖고 있고 누구나 쓰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을 절묘하게 활용해 스태프들과 출연 배우들의 이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리버리하고 찌질한 주인공들의 4차원적 행동들이 가득한 일상 코미디인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 오프닝 크레딧만 봐도 이 기발한 상황 설정과 대사가 튀어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수공업적 디자인으로 만들어낸 독특한 오프닝 시퀀스의 최고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시네마자키 김태훈이 뽑은 한국 영화 최고의 오프닝 시퀀스는 무엇일까요? 먼저 영상미학의 마술사 이명세 감독의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올드한 느낌을 주는 흑백으로 시작합니다. 건들거리는 우영사 박중훈이 깡패 서울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오프닝은 이명세 역할의 장동건이 등장하는 지하철씬에 이르면 이명세 스타일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소매치기가 지갑을 빼내는 장면에서 스르륵 등장하는 장동건의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
이어 깡패보다 더 깡패 같은 형사들의 모습이 등장할 때면 관객의 몰입은 극에 달합니다. 조폭들과 형사들의 처절한 혈투가 진행될 때 음악에 맞춰 흑백에서 칼라로 변화되는 화면, 한국 영화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흑백 화면으로 거친 액션과 그보다 더 거친 형사들의 강한 개성을 단박에 각인시킨 오프닝 시퀀스의 걸작,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오프닝 시퀀스 하면 역시 이 영화를 빼놓을 수 없죠.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에 빛나는 올드보이. 그의 친구가 가족과 통하는 사이 오대수는 사라지고 맙니다. 이어 스태프들의 이름이 하나씩 등장하는데요. 마치 시계침처럼 한 글자씩 째깍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하죠. 이건 이 영화가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설정입니다. 게다가 스태프들의 이름들이 사라질 때마다 글자는 숫자로 바뀝니다. 무슨 숫자냐고요? 자세히 보시면 모두 같은 숫자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15043220. 이 영화를 다 본 관객이라면 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주인공 오대수가 사설 감방에 갇혀있던 시간은 15년. 감방에서 풀려난 뒤 이우진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한 시간은 5일. 그리고 이우진이 제시한 5일의 시간을 지나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15043220은 15년 4일 32시간 20분이라는 영화 속 실제 시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한국 영화 사상 가장 함축적이고 인상적인 올드보이의 이 오프닝 시퀀스는 박찬욱 감독이 아니라 영화 감독이자 CF 감독인 용희 감독과 백종학 감독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오프닝 시퀀스 전문 감독을 고용한 영화 올드보이. 이 정도의 정성과 신선한 시도가 있었기에 칸 영화제 수상이라는 쾌거가 가능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올드보이는 오프닝 시퀀스 전문 감독이 왜 필요한지를 일깨워준 모범 사례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시네마자키의 김태훈이었습니다.